경기도당에서 당직은 변화와 혁신위원회 위원장 제가 2년째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디 가면 이제 스스로를 자이콘, 자유한국당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이래가지고 자이콘 조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지역구 분위기는 최근 10년 기간 동안 가장 좋고요.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고 좋은데 또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악이지요. 그러니까 삶의 질도 많이 떨어졌고, 저도 이 동네 10년 살았는데 10년 전에 정말 소개받아서 고양시 호수공원 가보고 이 중앙로를 따라서 쭉 걸으면서 봤던 이 도시의 모습은, 제가 뉴욕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의 어느 유수의 도시 못지않은 그 쾌적함과 선진적인 분위기, 또 사람들이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뭐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 문제 터지고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생기고 일자리 없고, 그래서 시민들은 계속 거리로 나와서 머리띠를 두르고 거착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고, 또 저희 집 사람도 서초동까지 출퇴근을 하지만 예전에는 한 2시간 정도 10년 전에는 걸렸는데 지금은 월요일 날은 4시간, 평일 날은 한 3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 길거리에서 버린 시간이 많다 보니 새벽 일찍 나가고 집에는 밤늦게 들어오고, 부부간에 대화할 시간이 없고 평일 날은. 그래서 여러모로 미래가 좀 암울하고 도시는 발전할 기미가 안 보이고 아파트는 낡아가고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이 일산이 갖고 있던 이 상황들을, 또 배경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일단은 뭐 제가 여기서 정치를 할 때 위원장 되고 난 데도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너 정말 여기 살 거냐, 그 선거 떨어지고 나면 다른 데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거든요. 왜냐면 이게 강남 사는 사람 보고 너 계속 강남 살 거냐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살기 좋은 곳인데. 그러니까 주민들 가슴속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힘들고, 또 유명한 사람 돈 벌고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성공하고 나면 다들 이 지역을 이용하고 난 뒤에 멀리 가버리는 거 아니냐. 우리 전임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김현미 장관도 뭐 끝까지 여기서 지금 사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얼굴 본 지가 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그게 대해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 그때 그 당원 간담회 며칠 전에 할 때도 이제 질문 나온 게, 대구 경북에다 공천을 주면 고향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국회의원 한 번만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이 교통 문제를 조금 먼저 손을 봐야 되겠다. 뭐 국회의원 한 명이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 버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 배차라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정차해달라고 지금 주민들이 서명운동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얼마나 이 경제적인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부터 국회의원이 나서서 같이 힘을 합치면 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나중에 이제 GTX가 이제 지금 착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완공이 되고 나면 서울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저는 장기 플랜으로 자유로도 현재 있는 저 도로로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통일되고 나면 이 북쪽으로 계속 발전할 것인데, 그럼 이 자유로 말고 또 도로가 더 사용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옛날에 백성훈 의원도 자유로를 지화한다 그랬고, 이동환 의원도 이제 후보도 동구에 있는 위원장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좀 황당한 얘기로 들렸지만 보니까 기술적으로 또 비용적으로 그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가장 좋은 거는 수도권 정비법, 이 일산을 둘러싸고 있는 정비법을 좀 손을 대서 여기에 산업시설을 좀 만들고, 뭐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봉급이 한 1, 2천 적어도 일산에서 이제
만약에 출퇴근할 수 있다면 그걸 택하겠다 그러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 많은 주민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앞으로 몇 년 안에 할 수 있는 것과 앞으로 10년 뭐 이렇게 20년 미래를 보고 멀리 보고 장기 플랜으로 세워야 될 것들을 국회의원 4년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좀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대부분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고양시장 이런 거 우리가 다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쪽에서 정부 여당에서 좀 선거에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면 지방에 있는 조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싸움이 됐는데 지금은 깡그리 장악했잖아요. 삼천리 금수강산을. 그러니까 뭐 붙을 것 없이 깨져요. 지금 우리 당 지도부한테 제가 쓴소리를 계속하면 이제 극우 세력들은 저보고 조대훈이는 민주당인지 한국당인지 모르겠다. 내부 총질한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그분들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어요. 아니 정치인들은 정당이 왜 있느냐, 정치인이 왜 있고 선거에 나가 3표라도 더 얻어야지 이기는 거고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건데 선거에 나가서 지면서 그냥 자기 주장만 할 것 같으면 그 예전에 좌파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선거에 그냥 자기 후보 내가지고 당선 안 될 거 알면서도 자기 주장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대중들한테 이제 나중에 선거 이후에 그런 자기들이 얻은 표 몇 프로를 가지고 이 정권이나 지방 권력에 요구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로비의 수단으로 아니면 투쟁의 수단으로 이렇게 썼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자유한국당 집권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작은 쪽에서 또 분열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단합을 하지 않고는 도무지 총선 이길 길이 없다. 수도권 122석 중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냉정히 표를 까면 한 10개 이기겠나? 10개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도저히 그 얘기는 못해서 나가면 한 20개 이기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총선에서 예를 들면 10개를 가지고 수도권 10개 가지면 대구 경북에 뭐 몇 개입니까? 30개 안 되잖아요. 부산 경남도 다는 못 갖고 올 거고 한 70% 가져왔다 쳐도 그러니까 우리 당이 이제 나오는 게 80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80석 가지고 뭘 합니까?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120석을 못 얻으면 이 정치를 할 수 없다. 대권 후보가는 고사하고 그냥 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니라 그건 집에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120석이 왜 중요하냐면 300석 중에 제1야당이 독자적으로 개헌을 막을 수 있는 개헌 저지선이 그 3분의 2거든요. 이제 180석이 있으면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그러니까 120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재 야당 구실 제대로 하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밖에 없다. 나머지 당은 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방송 나가서도 정청래 의원한테 놀리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보고 뭐 자유 뭐 민주당 하라 그러던가 일본 비슷하게 이제 흉내 내가지고 놀리기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쪽은 민주정의당 하라고. 민정당.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옛날에 민주당 전두환 민정당 하는 거나 똑같다 요즘 보면. 그래서 제가 놀려 먹었거든요. 되게 그분들한테 모욕적인 얘기죠. 독재 정부 때 피해받고 투쟁하고 가신 분들, 감옥 가고 가신 분들은 모욕적인데 당신들이 지금은 이미 시대가 변해가지고 몇십 년 지나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야당할 때 그 프레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뭐 한일전이다든지 내년 총선은 우리 보고 뭐 자민당이다 그러고 이런 거 버리면 토착하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놀려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으려면 어쨌든 단일화는 필수다. 그리고 보수 대통합 필수고 그 보수 대통합을 하려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소위 말해서 중도에 있는 정당 안철수, 유승민 정당과 조원진, 홍문종 정당은 우리는 중간에서 뭐 양쪽 다 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당이 같은 하늘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택해야 되느냐. 황교안 대표는 아직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양쪽 다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 중도에 있는 정당 더 큰 세력을 끌어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 오른쪽에 있는 당 소수당도 안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치는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이 왼쪽과의 저 중도와의 통합을 위해서 빨리 오른쪽은 절연한다. 이 조직, 이 세력과는 선을 꺼야 된다. 이걸 빨리 요구했던 거예요, 당에. 그러니까 당내에 있던 친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를 갖다가 내부 총질자, 뭐 간첩 이런 얘기, 뭐 민주당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결국 제가 몇 달 전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단계를 밟고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를 못 자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제 좌우명을 페이스북에 적어놨는데
그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하고 갈로체가 어머니 이래놓고 제가 그다음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신의를 팔지는 말자 아버지 이랬는데 이제 두 내용이 다 우리 부모님한테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 매맞으면서 아버지가 요건 좌우명이야 어머니가 요건 네 좌우명이야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잘못했을 때 어머니가 같이 막 매를 때는 울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자는 목에 칼이 돌아도 바른 말 해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 그다음에 신이 문제다. 부친이 어리가 밥 먹여주냐 하는데 밥을 먹여준다. 그 어리가 내하고 주변에 있는 내 개인적인 그 무리 집단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더 큰 그 단계로 올라갔을 때는 결국 국가와의 의리, 국민과의 의리, 뭐 이런 그게 국가관 사생관하고도 연결되는데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적어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제가 그 저기 대전 연설 때 우리 전당대회 때 김진태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 당에 정신 똑바로 박혀놓은 한 놈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상식적인 인물 또 우리하고 말이 좀 통하는 친구 뭐 이런 정치인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뜻이 다르면 어쨌든 뜻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않고 무시받지 않고 그래도 들어주고 설득하려고 하고 결정은 나중에 힘 있는 지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들 얘기 듣고 하는 뭐 그런 정치인 저는 그런 정치인 좀 돼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스태프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제가 여의도 바닥에서 참 15년 뭐 여기 지역에 이제 당협위원장 될 때까지가 13년 총 입문한 지가 15년 됐는데 10년 이상 어려운 길을 겪으면서 진짜 제가 전당대회 때 되겠지만 고시원 또 병짜리 고시원 생활하면서 또 국회에서 무급 보좌진 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 받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오는 걸 보고 처음에는 저를 많이 비난했던 그 여의도에 있는 현실을 좀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여의도 보좌진들 스태프들이 나중에는 제가 당협위원장 9대1 뚫고 그 쟁쟁한 국회의원들 다 뚫고 됐을 때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울었다는 친구도 있어요. 대원이 형은 안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되는 모습 보고 대리 만족을 느끼고 사실 우리 당은 그만큼 돈 없고 빽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줄 안 서고 이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거치고 이래 왔고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서도 내가 단순히 뭐 여기서 국회의원 하려고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지역구를 돌고 뭐 명함을 뿌리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10년 전에 2010년 4월 달에 저는 먼저 이 일산에 왔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다 2010년 5월 달에 다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정착을 한 것이고 처음에는 일산에서 정착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여기는 너무 어려운 지역이라 그러고 호남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전임 시장이었던 강혜석 시장님이 나보고 이제 얘기 묻기를 돈 있냐 그렇게 돈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그러면 정치 안 하나 그래서 정치 경상도 고향 가서 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이제 강 시장님이 경상도는 돈 없으면 정치 못해 근데 일산은 가능해 일산은 주민들 자체가 밥 사달라고 정치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커피를 마셔도 커피를 사주지 커피를 얻어마시지 않는다 여기는. 그래서 또 젊은 분들이 많고 또 학력을 되게 좀 강조하고 그러니까 조전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오래 있으면서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잘만 하면 경상도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지역 정치판에 제가 깊숙이 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거는 강 시장님하고 2014년도 지방선거 때 고양시장 선거 캠프를 뛰면서 고양시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비리 의혹 같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싸우려고 하는데 뭐 죄송 말씀이지만 언론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 뭐 각종 유관단체 체육단체까지 전부 다 저쪽에서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눈 10%에 들고 있는데 이 잘못된 걸 자료를 다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듣고 가느냐. 그래서 이제 싸우기 시작했던 거죠. 시위도 하고 블로그에 글도 쓰고 블로그 처음에 사람들 한 10명쯤 봤거든요 하루에. 블로그 왜 글을 쓰기 시작했냐면 페이스북은 글 쓰니까 이렇게 검색이 한다고 다 넘어가는데 블로그는 이제 제가 언론에 아무리 지역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보내도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블로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전임 시장이 점점 이제 정치적으로 이 대통령 경선도 나가고 막 커지면서 제 블로그에 하루에 막 많이 들어올 때 2,000명씩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를 갖다가 공격하고 고소하고 의사실 유포한다고 정보통신법,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걸로 걸었지만 결국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뭐 근거를 갖고 진실을 갖고 싸웠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이제 쭉 가면서 이제 제가 코를 놨던 거고 당협위원장 됐을 때도 면접 다들 10분 이하로 시간을 볼 때 제가 25분 받던 게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 당시에 싸울 때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우리 당 사람이 저를 도와줬으면 난 이길 수 있었다고 한다. 단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다. 단 한 명의 당협위원장이라도 만약에 나를 도와줬으면 훨씬 잘 싸웠을 것이다. 근데 다들 선거에 이겨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그 문제들 작은 문제 같지만 인허가 문제라든가 의혹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당협위원장이 된다면 훨씬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됐고 그런 문제를 이제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뭐 3기 신도시 터지고 난 뒤에 지역에 와서 이제 뭐 부동산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승부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 문제가 단순히 부동산 문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부동산 문제는 중요한 하나의 문제지 그걸로 총선을 다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로 국회의원 4년 내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가 않다. 또 사는 집도 다른 지역 살면서 아니 강남 살면 강남에다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3기 신도시 같은 거 이런 거 강남에다가 짓자고 왜 주장을 못하냐. 강남에 있는 공원 밀고 그린벨트 밀고 재건축해가지고 거기다가 임대주택 한 60층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서 젊은이들 한 달에 월세 200을 받아도 많이 살 거예요. 8년에서 10년 정도 장기 임대해주고 그 이후로는 자기 그 기간 동안 이제 계획을 세워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래가 좀 외국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주장을 하라고 하는데 그건 안 하고 여기가 당장 급한 사람들 붙잡고 그 이용하는 듯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지금 선거는 저는 평상시 해온 대로 제가 봐오고 느껴오고 또 김현미 장관이 공약은 아주 잘 해놨어요. 그 공약 지금 진짜 헛공약 된 거 있잖아요. 헛된 약속된 거. 그거 다시 발굴해서 제가 김현미 씨가 장관하고 있는 동안 그 요구하려고 그래요. 한국 예술종합학교 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가자역 만드는 거 이거 요구하려고 그래요. 제가 요구하고 지역에 공약해 놓은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4년 하고 뭐 또 기회를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하고 먼 장기 플랜을 놓고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진정 누가 이제 놓고 보셨을 때 지금 우리 당도 지금 당내 경선하는데 지금 낙하산 내려가고 몇 달 뭐 돌아다니고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여당도 지금 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인가 뭐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온다는데 여기 이제 지역에 그동안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의원 출신이나 이런 분들 공천 안 준다고 하니 그런 분들 올라오면 다시 이제 도래 싸움이 어렵죠. 이제 서로 지역을 잘 알고 있고 근데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니까 친문 중에 친문이 아니면 공천 안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나와서 전부 다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쓴다는 거예요. 그거 반칙이죠. 왜? 문재인 쪽에 가면 여당 지지자들한테는 인지도가 한 10% 20% 올라간다니 그렇게 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활동했던 분들 그러니까 여당도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그 꼼수는 결국 꼼수로 당한다. 그래서 오늘 언론을 보니 그 청와대 출신들이 역대로 이 뭐 정부에 관계없이 대변인 출신들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 할 것 없이 거의 참패를 했더군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망신만 당하고 참패 당하고 갈 거다. 그 지고 나면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당에 있는 지금 저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돌고 있는데 그분도 지고 나도 여기 주소 종교에서 가족 전체 와서 살 건지 그리고 그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씨도 지더라도 여기 살면서 지역구 관리하면서 4년 뒤에 다 조정할 것인지 이런 것부터 먼저 주민들 앞에 약속하고 가족 전체가 옮겼는지부터 자기 혼자 주소 짓다 옮기지 말고 이런 것부터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여러분들 지금 3기 신도시 부분 얘기하시고 지금 지켜지지 않은 공약들 얘기하시는데 고양시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정치인 조대원이에요. 이 시위를 해도 그렇고 약점을 찔러가지고 힘센 상대를 거꾸로 틀어가지고 받아내는 것도 제가 제일 잘해요.
전 잡초처럼 걸러왔거든요. 그래서 좀 싸울 줄 안다. 오죽하면 전당대회 때 제가 싸울 줄 아는 조대원이 제 전당대회 그 선거 캠프의 모토였어요. 구호. 근데 진짜 잘 싸운 거 봤잖아요. 비록 당내 투표는 꼴찌했지만 전국 무대 일주일 만에 전국 지지율 4등, 4명까지 최고위원 하잖아요. 그 지금 최고위원 하는 분들 다수가 조대원한테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졌어요. 그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됐고, 제가 재작년에 고양시장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돌렸을 때, 그때 1등이 이제 그 당시 시장님 30% 이상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동구에 지금 위원장하고 있는 이동환 위원장, 거기도 8점 몇 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2등. 그분도 시장 되신다고 십몇 년을 돌아다니고, 문자를 진짜 수천만씩 그동안 십몇 년 더 써오고, 당내 경선 그렇게 나가셨는데도 8점 몇 프로. 그리고 3등이 조대원이에요. 심지어 일산 서구에서는 조대원이 여론조사 이동환을 이겨요. 덕양에는 0% 나오고, 덕양에는 아무도 조대원을 모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짧은 기간이지만 조대원이 대중의 마음을 얻고 주목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커 올라가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제 진정성, 진심이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또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 지역이면 지역, 당이면 당, 나라면 나라, 그 시대 정신과 민심을 읽는 그 탁월한 기술을, 눈을 가지도록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제가 훈련을 많이 해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중 정치는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늘 얘기하시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도 왜 힘 있는 정치인을 원합니까? 힘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300분의 1, 국회의원 300명 중에 1명 같으면 각 지역마다 전부 다 경쟁해가 자기 지역 좋은 거 갖고 오려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중진 의원이나 또 우리 김현미 장관한테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장관을 하면 특히 그 분야, 건설 분야나 국토 교통이니까 건설하고 교통 분야는 많이 힘을 실어줄 줄 아는데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뱉은 말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함께 노력해가지고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건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노력하면 장기 플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시간을 좀 드리고 같이 노력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저는 조대원이다, 이렇게 믿고 싶고, 그리고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는다. 예. 그 당내에서도 제가 그 황교안 대표 앞에서도 또 그렇게 저를 갖다 공격 많이 하고 하는데도 제가 바른 말 했잖아요. 그게 국민이 원하는 말이었잖아요. 그게. 그 정치인들 이 총선 국면에, 공천 국면에서 저같이 하는 사람, 오죽하면 저 같이 했던 그 정청래 의원도 저보고 그만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거 날라간다고. 그럼 제가 그랬죠. 아이 젊은데 이번에 날라가면 다음에 되겠지요. 좀 그렇게 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젊은 위원장들 보면 다 나이만 젊다고 자기가 변화와 혁신, 열정 있고 패기가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젊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걸 자기 국가관과 이 정치관을 다져보지 않은 사람은, 심지어 조대원이 필요해서 자기 그 선거할 때는 저를 이제 출판 기념회나 그 개소식 같은 거 할 때 불러가 축사해달라고, 너무 감동적인 연설했다 그러면서 형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진에 보니까 그게 조대원하고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페이스북에. 왜? 조대원하고 찍은 사진 올리면 당에 불이익 받는다고, 그것도 겁이 나가지고 페이스북 좋아요도 하나 못 누르고 사진도 못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럼 국회의원 되고 나면 당에서 야 이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당에서 시킨 것도 못하는데 나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시킨다고 나가서 막말이나 하다가 우리 당에 어려움 주고 국민들 눈살집 부리게 하고, 그게 정치 잘하는 줄 알고 그게 투쟁적인 줄 아는데,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상대방에 가가지고 지금 문재인 빨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쉬워요. 도리어 반대당에 있으면 야 그럼 공천 줄게 내 해봐라,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황교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단 한 명도 못 올 거예요. 너 공천 떼버려. 저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결국 정치인의 능력과 힘의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